최고의 선봉에 서셨던 우리 정구선 선생님. 정구선 선생님의 개사를 시작으로 본대의 막을 오르겠습니다. 네,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들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심부름 시키라고 심부름을 하고 보다 선출해 놓으니까 어느덧 슬슬 기어 올라가가지고 우리 우게되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특권을 폐기해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오늘 제선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특권 폐기 국민운동 호남 총궐기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원로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인으로서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 모든 운동에 앞장서셨던 정구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선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지 선후배님들,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개인별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특별히 금남로에서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남로는 43년 전 5.18 핏빛 함성과 6월 항쟁의 뜨거운 몸짓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상징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호남의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이나 집권당인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평소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오름에는 지지를, 그름에는 비판의 칼날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의원분들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록 금남로 한 귀퉁이에서 저희들이 작은 외침을 시작하지만 조만간 우리들의 외침이 들불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먼저 양심 세력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과거 호남은 시민 세력이나 제야 세력이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와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그 많던 양심 세력을 자처했던 세력들이 언제부턴가 기득권 세력과 몸을 섞고 아니면 권력의 땅부스러기에 놓아 침묵하고 변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남은 새로운 양심 세력이 태동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는 중간에 알아서 자꾸 빨리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해야 합니다. 호남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아내지 않고 영남 패권 세력에 줄서고 맹종하고 불정정치를 지향하며 오직 당선을 목적으로 권리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민주당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예종대를 차치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동지의식이나 잡초근성 그리고 치열함이 없는 무기력함만 보이고 있어서 호남은 정치가 실종된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란 노릇이 상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구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광주부터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석 생존을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주변에 여러 명이 자신과 연관돼서 사망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는 이재명을 향해서 뜨거운 비판의 회초리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릇을 만들어 할 2년 실용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당선이 된 이후로 우클릭 행보와 진영의 수상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광주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우리들의 함성이 조만간 반드시 들불이 되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호남의 정치를 고립시키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줄세우기 정치 종식을 위해서 우리의 이 불꽃이 조만간에 영원의 불길이 되어 전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합시다. 네, 격렬찬 모습, 의기로운 모습, 여러분 우리 민인선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정말 한없는 존경과 한없는 청년의 표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화 유공자 등록을 하면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20억을 받지 않아도 21평의 작은 주공아파트에서 살면서도 그 20억을 받게 되면 나의 가치와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헌신의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철학과 신념, 기조의 사나이 우리 장기표 청년을 모시고 인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아까 민인선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역사적 계기가 될 이날, 특히 금남로에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침 지금 우리는 5월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위대한 검자탑을 쌓은 이 5월 광주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살아서 꽃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망했습니다. 지난날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파괴되었지만 지금은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특히 특권층의 카르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5월 광주 정신을 세우는 일은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떨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 가운데서 특히 특권 카르텔을 폐지시키고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며 이 특권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첫 번 지방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 광주에서의 출발이 전국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반드시 특권을 폐지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해 달라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를 잘 알지만 여러가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광주 시민,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가졌으면 싶은데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국회의원 특권 다 아는 바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 5,5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의원실 지원 경비를 해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씁니다. 여기다가 후원금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1억 5천만 원을 받지만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음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매년 1년에 5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7명을 쓰는데 그 뭐 하느냐? 개인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 시킵니다. 거기다 자동차 운전수 하는데 그 월급 다 줍니다. 입법활동하는데 필요한 일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 자문하면 얼마든지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을 평소에는 1억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우고 선거가 끝나면 15% 이상 받으면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그 선거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제도가. 더 문제인 것은 선거가 있는 해는 1억, 2배, 3억 원까지 받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어도 3억까지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불법 선거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왜 거두게 하느냐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더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국회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파괴합시다, 여러분. 면책 특권과 불집회 특권에는 대해서는 요 근간에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을 외면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드시
폐지합시다.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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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관예우. 전관예우라는 것은 고위 법관, 대법관을 지냈거나 법원장을 지낸 사람, 검사장을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을 변호사 선임한 쪽이 큰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몇억, 몇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씩 줍니다. 몇백억씩. 국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덕을 본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선임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 수사요, 불공정 재판의 대가로 그런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은 정관예우가 아니라 정관범죄지요. 이 정관범죄가 계속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정관범죄 반드시 척결합시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몇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은 대법관을 지낸 다음에 변호사로 해가지고 5년 동안에 무려 60억을 벌었습니다. 대법관을 지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60억을 벌고요, 그런 사람이 또 대법원장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대희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안대희. 그 사람 요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안대희 씨는 대법관 퇴임 후에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홍만표라는 사람은 1년 3개월 변호사 생활에 무려 114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7억씩 벌었다는 것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변론의 대가가 아니라 자기 동료 법관, 동료 검사, 후배 법관, 후배 검사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버는 범죄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 없도록 반드시 정관예우, 정관범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사와 재판이 개판이 되다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곽상도 사건 아시죠? 곽상도 전 의원. 그 다음 돈 50억 김만배한테 받은 거 무죄 났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생계라서 무죄라는 겁니다. 독립생계라서.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나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도 그대로 있는다면 국민이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저 태권층을 반드시 척결합시다, 여러분. 요즘요 박영수 사건이 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50억 클럽. 이 사건은 1년 6개월 전에 50억 클럽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요즘 특검한다 하니까 겨우 불러다가 뭐 하는 것이
진짜 죄 될 일은 안 하고 죄 안 될 일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 나라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영국의 레가툼이라는 저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등이랍니다. 155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114등, 정부는 110등. 국민 여러분, 경제력 10여의 나라에서 사법 신뢰도가 167개국 중에 155이고 114이고 110이고 이는 국제적 수치 아닙니까? 이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낸 사람, 장관 지낸 사람,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등 이 사람들요, 퇴임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형 로펌에 가는데 특히 김앤드장에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 씨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고 많지만 이 사람은요, 경제수석 비서관, 재경부 장관 한 다음에 김앤드장에 가가지고 한 달 한 연봉 한 5억 받고 그 로비스타 하다가 국무총리 되었다가 또 다시 또 김앤드장에 갔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로 왔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한성수 씨,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박한철 등등. 그래서 우리는 특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특권 카르텔에 의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처럼 국회의원의 특권,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정관범죄,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이 특권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야 되겠죠? 혁파합시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민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편으로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로 자랑스러운 걸음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당부. 저희는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반드시 끝장을 볼 텐데, 특히 이번 5월 31일 날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포위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국회를 포위할 겁니다. 포위해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할 거예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직도 할 겁니다.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다음 선거에 절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준비하고 대목 가져옵시다. 그래서요, 우리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무슨 당신네들은 특권 폐지한다 그래요. 없애야지, 국회를 없애야지.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3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운동의 성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입소문입니다. 오늘 저 말씀 들어보니까 특권 폐지해야 되겠죠? 이거를요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이걸 뭐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 입소문이 이 마케팅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에요. 전화 많이 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손가락 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 혁명.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눌리고 댓글을 많이 달고 특히 퍼나르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퍼나르기를 우리는 선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혁명입니다. 몸 참여해야 됩니다. 정치인 욕만 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직접 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이 이곳 민주화 운동,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작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동이 꼭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애국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장기표 청년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 현안 총궐기 대회 선언문. 예로부터 양무 호남 시문 국가라고 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말이다. 호남은 국가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국가와 백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호남 출신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열정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5.18을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호도하고 있다. 그 절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호남 정치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이제 썩은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586 세대의 일부는 순수했던 운동 경력을 팔고 피로 물들었던 5.18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더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들만의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버리지 않고 있다. 586 세력은 더 이상 호남과 5.18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1980년대 역사의 현장에 선봉이 되었던 것처럼 호남의 정치 변화를 위해 광주의 정치 혁신을 위해 다시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먼저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이제 정치를 떠나라. 호남의 특권 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586 정치 세력과 함께 5.18을 독점하겠다는 시민사회 세력이다. 1980년 5월의 현장에는 저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삶의 희망을 위해 살아왔던 고귀한 생명들이 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의 트럭에 실려 사라진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보다는 그 숭고했던 5.18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는 강주 시민에게 모두 돌려드려야 한다. 강주의 시민사회 세력은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숭고한 5.18은 강주 시민의 것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불꽃이다. 어느 특정 세력의 유물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지쳐있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퇴임하면 유관기관이나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 사슬을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다 해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 사회를 그들만의 닉으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꿔야 한다. 원어민들이여, 그들의 특권 폐지를 위해 뭉치자! 뭉치자! 하나,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특권 카르텔의 부패 사슬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투쟁하자! 하나, 우리는 호남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바꾸고 단 한 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고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정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만과 독선에 빠진 586 정치 세력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싣도록 스스로 각심하자. 하나, 우리는 5.18 때 살아남은 자로서 부끄러움과 성찰의 자세로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5.18과 5.1 정신을 독점하려는 세력을 거부한다. 호남인들이여, 5월의 불꽃이 숭고하게 이어지도록 다 같이 성찰하자. 2023년 5월 9일 특권 폐지 국민운동 호남 총궐기대회 발기 일동. 감사합니다. 네, 소나문 낭독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우리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 김옥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위층과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이야기나 큰 이야기들은 존경하는 정기표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민인성 회장님 등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치의 최전선의 소총수요, 지방자치의 고세일관이라고 하는 기초의원의 입장과 시각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에 대해서 먼저 선거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586 국회의원들 순수했던 학생운동 시절의 순수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공천 만행 국회에 변했습니다. 누구누구는 공천받고 누구누구는 제껴진다는 그 소문이 얼마 후에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치지요.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공천을 빙자해서 추천을 합니다. 우리 광역시의회 지역구원이 20명인데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도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시의원 100%입니다. 우리 586 국회의원들 공정하게 공천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한 자기 사람 심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구의원은 어쨌는가요? 구의원은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마저 안 시켜주지 않고 지명을 했습니다. 너는 투표하고 너는 투표하지 마. 네, 3분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 정치를 망쳐먹고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지방선거 망쳐먹었는데 누구 한 명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지역의 586 국회의원들의 민낯입니다. 당선시켜주라고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일꾼이 되겠네, 모습이 되겠네 말랑거리다가 당선되면 돌변해서 대단한불 오만 방자해지죠. 이거 고치는 방법,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내려놓는데 내려놓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선택 투표하는 것입니다. 깜냥도 아닌 것들 찍지 말고 광주에 걸맞는 인물 찾아서 찍고 묻지마 투표, 몰빵 투표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택 투표해서 국민들이 무섭다, 광주 시민들이 무섭구나, 잘못 오지 않는구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선거에 꼭 선택 투표하실 거죠? 이제야 마음이 가볍습니다. 꼭 광주 명예에 맞는 좋은 후보 제발 당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옥수 의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민족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해주던 신광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우리는 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정말 뼈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다른 지역 정치는 인물을 골라서 놔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도 문패도 번지수도 묻지도 보지도 않고 민주당 옷만 입었다면 다 뽑아줍니다. 앞치마 하나 남기지 않고 민주당이 싹쓸이합니다. 장악한 전두환 일당도 광주 시민을 소탕할 때, 학살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호남의 정치인들은 민주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패거리 정치를 배웠고 줄 서는 것을 배웠고 청춘 시절 섣부르게 주사파 이념에 도취되어 곤장을 타거나 배지를 한 자들입니다. 지금 광주의 전라도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일구고 있습니까? 시대의 가제인 기후위기 선봉에 우리 전라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양무호남 시흥국가를 양무호남 치킨 없다고 바꾸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치킨을 소비하고 대구가 치킨 회사를 차린다면 광주는 그 회사에 납품하는 닭을 길어서 겨우 연맹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해 양주 소장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6%에서 이제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자랑하는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수급자 생산, 거기에 현대자동차는 470억을 투자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껌값입니다. 껌값. 기업들은 다른 지역 일자리에는 3천억, 4천억을 투자하고 이 광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유독 광주만은 400억만 투자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망이 없어서입니다. 여차하면 발을 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전 공대라고 불렸던 나주시의 에너지 공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천하의 망국적인 정적인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이 먹고 살아야 할 원자력 산업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기후산업도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한 방안도 기술도 의지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경영이 악화된 한전 주주들은 제발 학교 문을 닫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당국인데도 도대체 전라도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무슨 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전해 오매종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신뢰를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저자들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죽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죽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강주시민 전남도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108가지의 특권을 누리며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시장도지사 그들이 지역발전에 염사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강주공항 하나 옮기지 못하고 하대 세월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민주당인 강주시장 전남지사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항을 지역 발전해서 어느 한 군데로 옮기자 통합하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항 이전 방안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왜 이렇게 공항 이전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뭐다고 착빠졌길래 강주와 전남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20년이 흘렀으니 앞으로 또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 누리는 특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박탈해서 그들이 그 특권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만 바꿔도 오로지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업을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특권을 없애야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일꾼들이 보람과 명예와 긍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건불과 쭉정이는 사라지고 알곡과 씨라는 진국들만 남아서 우리 시민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아직 대장간 수준입니다. 하루빨리 강양제철 용광로 수준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샘물을 양산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답이 아닙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 시민이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 시민의 정치의식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10번의 이름보다 100번의 운명보다 1000번의 희애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행동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특권 폐지라는 불을 일으키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권 폐지라는 역사적 대가를 수행할 선구자요 창조자요 주인공입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특권 폐지 운동이야말로 우리 전라도의 교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선대학교 윤정록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금남로 또 전일빌딩 앞에 서게 되면은 모두가 갖게 되는 공통된 관심이 바로 광주 시민정신 5.18 정신입니다.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의정활동 잘하고 계십니까? 왜
광주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더티합니까? 돈 봉투 사건, 60억 원, 또 무슨 사건입니까? 가상자산, 코인 사건, 모두가 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지금에 와서도 아까 장기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계십니까? 심각합니다. 누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주 시민 정신, 민주, 평화, 인권에다가 내년에는 선거 혁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지금 학교로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김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가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속임을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활동해야 하며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정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먼저인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취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호남에서 특권 폐지 국민운동 벌기대회를 하니 5.18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 출신의 많은 의원들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5.18을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며 그 절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이제 광주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독재가 아닌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봉투 사건에서 호남은 챙겨야 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호남과 5.18을 배지를 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들만이 5.18을 얘기하고 자기들만이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오만감을 버리십시오. 숭고한 5.18 정신은 어느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아닌 광주 시민들의 것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